자, 다음 작품인 된동어미 화전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된동어미 화전가. 일단 요 된동어미는 뭐고 화전은 뭔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 된동어미라고 하는 것은 된동어미에서 너네가 알 것 같은 거는 이 부분 하나지, 그치? 어미, 어머니란 뜻이야. 어머니란 뜻이고, 동은 아이 동자, 한자 아이 동자 써가지고 아이란 뜻이고, 대는 대다, 불에 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에 댄 아이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게 된동어미지, 그치? 그 다음에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뭐 사회 지리 시간에 배운 화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전놀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화전놀이는 경상북도 지방에서 음력 3월 3일에 경상북도 지방에서 음력 3월 3일에 화전, 꽃으로 만든 전이야. 전. 너네 그 추석 뭐 설날 요럴 때 부쳐 먹는 그 전 얘기야. 꽃전을 꽃전 부쳐 먹고 그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춤과 노래를 즐겼던 그런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된동어미가 화전놀이 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된동어미가 화전을 가서 노래를 부르는 작품이니까 된동어미라고 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겠고, 이 화자는 어떤 화자다? 여성 화자가 되겠지. 자, 요 여성 화자라고 하는 것은 이 된동어미 화전가의 갈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된동어미 화전가의 갈래는 일단 가사야. 가사인데 규방가사라고 해요. 규방가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양반집 여성들 사이에서 향유가 되던, 즐겨 부르던, 짓고 부르고 하던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다. 갈래는 규방가사에 속한다는 거. 또한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 요 된동어미 화전가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액자신이 아니고 액자식.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러니?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뭐지? 외화, 겉이야기와 내화가 따로따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뭐처럼 겉에 프레임 속에 사진이 들어있는 초등학생 때 이제 쌤이 이런 식으로 그림 많이 그렸었는데 이렇게 프레임 속에 사진이 들어있는 형식의 액자처럼 이렇게 겉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는 거고, 안에 있는 사진을 내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외화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된동어미와 청춘과부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나. 청춘과부의
대화가 겉에 이야기로 되어 있어. 된동엄이랑 청춘과부 이 두 사람이 화전놀이를 가가지고 둘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속 이야기는 뭐냐면은 된동어미의 기구한 일생이 들어있어. 이 된동어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남편이랑 사별을 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게 사별이지, 그치? 사별하고 재혼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내내 경제적인 공핍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여기서 된동어미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자식이 불에 확 되어버렸어, 그렇지? 그 어린 아이가 불에 되면 어떻게 돼? 높은 확률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도 경험한 그런 기구한 일생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겉모습은 된동어미와 청춘과부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청춘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된동어미의 기구한 일생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가상의 인물이다. 가상인물이라는 얘기는 지웁시다. 가상인물이라는 얘기는 지우고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상인물이라는 얘기는 지우고 어쨌든 된동어미와 청춘과부의 대화를 통해서 된동어미의 기구한 일생을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다 라고 스타트를 이렇게 끊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품을 좀 보면은 자,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런 일도 그뿐이라. 자, 일단 스타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된동어미의 말로 스타트를 해. 아까 얘기했지?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된동어미의 말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내 팔자는 사는 대로 흘러가. 내 고생도 뭐 닿는 대로 흘러가.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냥 운명이 정해준 그뿐. 그런 일, 안 좋은 일도 운명이 정해준 그뿐.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돼. 된동어미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냥 운명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 일단 춘3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연속으로 반복을 했네. 무슨 법? 대꾸법. 이렇게 해서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결국에 얘는 뭐 하자. 얘가 생각하는 건 뭐야? 아, 우리 아름다운 자연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럼 이거를 보고 즐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거야. 이 얘기야.
그렇게 했는데 청춘 과부가 그 다음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청춘 과부가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사람의 눈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제대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다시 보면은 눈이 깜깜해서 안 보여. 자, 제대로 보면 오케이인데 다시 보면 이상해. 그리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고쳐 듣고 다시 들으면 슬픈 마음 절로 나네. 자, 여기에서 제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다시 보면 이상하고 그대로 들으면 오케이인데 다시 들으면 슬프다. 연속으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했지, 그렇지? 이랬을 땐 오케이, 이랬을 땐 안 돼, 이랬을 땐 오케이, 이랬을 땐 슬퍼 하는 대조적 상황을 제시했어. 그래서 이 청춘가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자기 마음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 너무 복잡하다, 착잡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덴동어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덴동어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답을 하냐면은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오는 거요 다른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도는 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어. 덴동어미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딱 잡으면은 꽃은 저절로 피는 거고 새는 항상 울고 있고 달은 항상 밝고 바람은 맨날 불어. 그냥 뭐다? 그냥 마음을 단단히 잡으면은 자연을 자연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마음만 태평하면 그냥 쓱 듣고 쓱 넘길 수 있으니까 보고 듣고 그냥 쓱 넘기면 고생될 게 전혀 없다. 어떻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마음을 먹는 대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연 현상이 어떻게 비춰지냐가 막 달라져.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려있다라는 거를 한자 고사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덴동어미는 일체유심조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또 운명을 수용을 해서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청춘과부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밑에서 잠깐 여기 이렇게 자르고 가자. 이 밑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앉아 울던 청춘과부 크게 활짝 깨달아서
된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올래. 된동어미 말을 들어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이야. 그래서 인의 수심 풀어내어, 수심 걱정하는 마음을 풀어내어 가지고 이리저리 붙여보자. 이팔청춘 인의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인의 얼굴은 꽃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붙여두고,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자, 그래서 청춘가보는 된동어미의 말을 듣기 전에 어땠어? 계속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불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된동어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활짝 웃으면서 기뻐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지. 자, 여기에서 뒤에 봄춘자로 붙여두고 얼굴은 꽃화자로 한숨은 봄바람에 수심은 우는 새에게. 봄바람이야. 또는 우는 새처럼 여기 이 자연물에 시름을, 걱정을 덜어내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천만첩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웃으니까 이 천만첩 쌓였던 서름이 싹 풀어졌어. 굽이굽이 깊은 서름. 굽이굽이 깊은 서름 그 말 끝에 술술 풀려. 이거 봐봐. 굽이굽이 깊은 그리고 천만첩이나 쌓인 이게 다 뭐야? 서름이었지. 천만첩이나 쌓여 있다. 굽이굽이 깊다. 다 뭐야? 시각적 형상화야. 이 시각적 형상화로 그 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주고, 이 복잡했던 마음은 무엇 덕분에 풀렸어? 자기 스스로의 웃음 그리고 된동어미가 나한테 해주었던 이 말들 덕분에 한 번에 서름이 싹 풀려버렸어. 이 복잡했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춘자 만나 슬슬 녹네. 삼동설한 쌓인 눈은 봄춘자 만나서 싹 녹아버렸어. 자, 이거 비유적 표현인 거 알아야 돼. 비유적 표현이지. 얘는 뭘 비유한 거야? 삼동설한 쌓인 눈이라고 하는 거 뭘 비유한 거야? 이거겠지. 서름이라든지 시름을 얘기할 것이며, 봄춘자는 뭘 의미한 걸까? 얘들아 쭉 위로 올라가 볼까? 쭉 위로 올라가서 이거 찾아볼래?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내 마음을 뭘로 붙여둔다고? 봄춘자로 붙여둔다고. 그럼 이 봄춘자는 뭔 거야? 내 마음인 거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어떤 마음? 올바른 마음.
똑바로 이렇게 잘 먹은 마음을 비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서름이나 시름을 삼동선한 쌓인 눈에 올바른 마음을 봄춘자에 비유를 했어. 그럼 이 비유가 정확히 어떤 비유냐라고 물으면 너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당연히 음유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자네 말은 봄춘자요, 내 생각은 꽃화자라. 봄춘자 만난 꽃화자요, 꽃화자 만난 봄춘자라. 얼씨고나 좋을시고. 결국에 된동어미의 말을 듣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그 긍정적으로 변화한 생각, 그리고 근심이 해소된 것, 깨달음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하면 된동어미 화정가 이해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은, 자, 결국에 이 된동어미 화정가는 단순히 된동어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방가사라고 얘기했지. 당시 조선의 여성들, 조선 후기의 여성들이 양반집 여성들 사이에서 향유되었던, 전반적으로 향유되었던 노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된동어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여성들이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까지 노래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작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